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컴퓨터 소리 공유하고. 화면 보이세요? 화면 네. 준비된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주제로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먹어요. 그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뭐 등산하거나 스포츠로 풀기도 하고, 뭐 쇼핑을, 뭐 아이 쇼핑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막 먹으면서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사실 풀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고 사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코티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스트레스 자가 진단이라는 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자가 진단 목록이 한 1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8개 이상 항목이 내가 체크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이상 스트레스가 있으면 상당한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로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질환이 생긴 환자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몬 검사와 피 검사를 위해 한 부부가 병원을 찾았다. 프롤락틴 분비 이상이 의심되는 건 부인이 아니라 남편. 그는 얼마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다. 그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응급실 통해서 입원했던 거는 그 부신 호르몬, 부신 조절을 뇌하수체가 하는데 그 부신 조절하는 기능이 뇌하수체 손상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티졸이 정상보다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몇 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야. 어떤 스트레스풀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설사병 아니면 감기 이런 게 들렸을 때 그거를 그 호르몬이 보충 커버를 해줘야 돼. 이런 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 있는 지 벌써 한 10년 넘었을 네. 거예요. 그 전에 종양이 있다가 모르고 지냈다가 저절로 호르몬이 모자라는 상황이 그는 있어서 남성임에도 적어도 프롤락틴이 10년 과다 이상의 분비되고 있는 진행되어 상태다. 그 급성으로 어떤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환경이 접하게 되면 그거를 극복해줘야 되는데 극복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급성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몸이 아파서 몸이 기운이 없고 뭐 그래서 병원은 자주 갔는데 그거를 호르몬 이상이라고 해서 제대로 진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 안타까워요. 처음에 약 먹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주는 경우도 있어. 그거 보고 수술을 하게 네, 잘 들리셨나요? 네.
네, 영상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 전문 용어로 뭐 호르몬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론은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이상이 생긴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그 병명을 진단받기까지도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그 진단을 받아도 결국 병원 약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는 호르몬 질환까지 생기고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인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은 사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80%에 이르는 근로자가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미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의 5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방문 환자의 80%나 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조사가 됐고 또한 그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근심 걱정 증상을 호소하는 심한 근심 걱정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5배나 무려 4.5배나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말하기를 질병의 10%는 바이러스에서 오지만 90%는 활성산소로 온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그 활성산소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가장 크다고 해요. 이 결과들을 봤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난 질병의 그런 수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PT에서 보면 이 사진은 제 사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최근에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메이크업 받고 머리 예쁘게 하고 그러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맨 왼쪽 사진하고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실 같은 사람인지 몰라보는 사람이 제 지인들로 진짜 지인들인데도 몰라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19살 때 크론병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이 크론병은 소화기 전체에 자기 세포가 아닌 것처럼 오인 공격을 해서 전체가 다 소화기관이 다 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약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 그 약을 먹고 어떤 거에 반응을 하기만 하면 그 약을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과다한 그 스테로이드의 처방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23년이 넘게 아직도 그 약을 먹고 있고요. 무리하게 중단을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거의 다 약을 끊었지만 아직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약에 부작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작용으로 부신 기능이 망가진 상태로 또 별다른 약이 없어서 부신 기능이 망가지면 더 많은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먹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약이 또 무섭게 강하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저의 합병증 증상은 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탈모, 그리고 뼈가 녹는 거예요. 골다공증, 치아가 흔들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맥이나 부신부전증, 뭐 혈압 체온 조절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뭐 염증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을 때도 그런 환자는 따로 관리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런 그 안 좋은 증상들로 제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채 살았고 이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온 합병증 중에 하나인 골다공증은 저는 진짜 지각을 하면 뛰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뛰다가 넘어지면 골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도하거나 좀 깍쟁이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실 못 뛰는 거든요. 안 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 탈 수가 없어요. 뭐 스키 뭐 여러 가지 운동은 할 수 없는데 단지 뭐 의사 선생님이 수영 정도 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거운 가방이라든지 화분조차 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뼈의 상태가 할머니 이상의 수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칼슘 주사라는 게 있다고 그걸 맞자고 또 다시 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사는 신약이고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또 고가인데다가 그 신약의 부작용까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뼈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라는 거를 나열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한테 이 주사를 맞으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또 골다공증을 낫기 위해서 또 다른 합병증을 감수하고 뭐 뼈암까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는 그거를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죠. 안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병원 약에 이렇게 내가 의존하다가는 병원에서 마루타로 있다가 합병증으로 그냥 죽겠구나. 도대체 몇 년이나 살다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또 다른 뭐 합병증, 부신부전증 앞에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지내서 뭐 어쩔 수 없이 드라마틱하게 응급차를 타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신부전증을 저도 진단받기까지 10년이 넘었고요. 이 병을 진단하기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함부로 진단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더 많은 스테로이드제를 주사약으로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천연식품으로 분명히 내 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암 환자들이 먹고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나았다고 하는 버섯 균사체를 찾았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했어요. 병원비, 입원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제가 한 달에 180만 원을 지속적으로 쓴다는 거는 환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었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듯 했는데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지내던 중에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제 소원이 저는 신앙이 있어서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때 지금의 백영선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파마넥스를 전달을 받았는데 그 전달받기 전까지 저의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 6학년 때까지만 살고 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버섯 균사체와 같은 제품이 세상에 파마넥스의 레이시맥스 제품인 걸 알았어요.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고 진짜 막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제품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파마넥스 제품을 먹고 이렇게 많은 합병증들이 거의 많이 다 좋아져서 병원 약을 다 줄였고 최초에 걸렸던 자가면역 질환인 크론병은 올 초 검사로 인해서 다 좋아졌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진 보시면 좀 되게 짠하잖아요. 왼쪽 그림은. 그리고 오른쪽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진짜 사람 된 것 같거든요. 가장 행복해하는 게 가족하고 저희 아이하고 지인들이었어요. 그 제가 그 부신 뭐 스트레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저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아까 환자를 보면 영상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죠. 부신에서 호르몬이 손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부신의 뜻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신장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 신장 위에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양쪽 신장 위에 고깔처럼 생긴 그 분비샘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장기 처방받은 저도 지속적으로 제가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니까 이 부신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은 퇴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함부로 끊을 수는 없지만 지금 거의 다 지금 줄인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더 많은 약은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걸 줄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마넥스 얘기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이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신부전증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을 다니다가 참 안타깝게 살았는데 어, 그 코티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내가 몸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PT를 보면 뭐 극도로 기운 없는 증상, 남들한테는 뭐 혈당 유지, 당연히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 유지라든지 혈압, 체온 조절, 뭐 염증 조절,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과 뭐라 그래야 되지? 수면제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이 약들이 점점점 더해지면서 아, 진짜 죽겠구나. 굉장히 불안했고요. 이 스테로이드제 처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자예요. 그래서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흔히 들어봤죠. 이렇게 60가지 이상의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병원 약을 처방받으면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다고 먹으면 될까요? 모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럼 병원 약을 저처럼 처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바로 이제 저처럼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무서운 이런 질병으로 또 이어지는데, 어, 여러분들은 혹시 스테로이드 어떨 때 처방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어, 몰라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흔히 그 피부과나 뭐 피부 염증이 있거나 뭐 트러블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근육통이나 진통 소염제 처방 시에도 이 스테로이드가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약을 처방받으면 약봉지에 어떤 약이 들어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 처방전 보고도 우리가 모르기도 했지만 약봉지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환자들도 염증 조절용으로 저처럼 지속적으로 이 약을 처방을 받고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의사가 얘기하길 독성 금지 약물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독성 금지 약물. 의사들이 한 달 이상 처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처방할 때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피 검사를 해야 돼요. 간 수치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질 수 있고 진짜 어마무시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운동선수들이 왜 도핑 테스트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운동선수들이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뒷거래로 그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장기 복용했을 시에는 오히려 근육 손실부터 시작을 해서 저처럼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좀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서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PPT 이쪽 보면 뭐 면역력 떨어지고 당뇨병, 뭐 구토, 설사, 우리 가끔씩 있는 증상인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피부도 얇아지고 종이에 손이 베거나 뭐 어디에 멍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멍이 들고 또 심지어는 저는 생일날 코피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코피가 터졌는데 1시간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응급차를 타고 또 병원을 가야 돼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지금은 이런 얼굴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도 엄청 많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손쉽게 먹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서운 병원 약 먹지 않으려면 스트레스 조절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힘들다고 힐링한다고 회사 다니던 사람이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때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스트레스 조절 아무나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이 식품을 돈을 주고 우리가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돼요. 되겠죠. 네.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함부로 드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물론 효과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2가지 이상 공정만 거쳐도 시판이 될 수 있대요. 근데 파마넥스 제품, 뉴스킨에 있는 이 파마넥스 제품은 의사들이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파마넥스는 6S 퀄리티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뭐 비교하자면 제약회사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을 거친대요. 그 여러 가지, 이 6가지 공정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능 입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심리 효과까지 나타나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기획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지 봐서 기획했던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시판하는 결벽증 있는 회사가 뉴스킨 파마닉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내과 의사들이 처방 참고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PDR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약이 아니라 일반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등재가 되어 있는 건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게 파마넥스 제품들이 이 책에 등재가 되어 있고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효과가 좋은 약들만 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약을 의사가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가 그때에는 의사에게 면책권까지 주어진대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마넥스 제품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수하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이걸 알고 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제가 파마넥스 제품 중에 코티트롤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진짜 신봤다를 외쳤습니다. 코티트롤 플러스는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코티졸 호르몬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세계 최초 관련 호르몬 조절 제품 특허를 출원한 제품이에요. 진짜 대단한 제품인데 우리는 그냥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대단한 제품이고 우수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에 성분들이 있어요. 저희 천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뭐 락티움부터 시작해서 뭐 태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락티움이라는 성분은 아기가 모유를 먹고 평온하게 자는 것으로 그 착안이 돼서 개발된 그 성분이에요. 잠이 왜 안 올 때 사람들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왜 심신 안정이 돼 갖고 잠이 잘 오는 데서 그렇게 착안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들 중에 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태아닌은 1949년에 일본의 화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긴장 완화 효과가 있고 또 그 태아닌은 녹차에 있는 성분인데도 녹차는 그 커피와 같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와는 다르게 흥분되지 않고 안정되는 이유가 이 태아닌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태아닌이 면역 증강 작용부터 시작해서 혈압 강화, 그리고 뭐 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수면 보조, 뭐 집중력 강화, 항우울증 치료, 뭐 알코올 해독 등 정말 각종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태아닌이라는 성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TR 라이트 제품 중에 컨트롤한 제품의 스트레스가 조절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 TR 라이트 제품 중에서 컨트롤에도 이 태아닌 성분이 들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티트롤 플러스는 수험생들한테 수험생 패키지에도 이게 할인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1년치씩 사놓고 막 쟁여놓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 지금 표를 보면, 락티움 섭취 후 건강 상태, 뭐,
이런 그 스트레스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안에 그 왼쪽 표 한번 보시면 파란색 점으로 연결된 데 보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글씨들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 글씨들 보면 뭐 소화, 호흡기계, 심혈관, 운동 수행 능력, 육체적, 뭐 지능적, 정서적, 감성적, 사회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파란 점이 플라시보예요. 플라시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을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가짜 약, 뭐 비타민을 준 집단에서도 진짜 효과가 나타난 걸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이 플라시보 대조금보다 이 빨간색 점으로 연결된 게 이 락티움 성분을 진짜 섭취한 사람들이 개선 상태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더 넓게 분포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더 훨씬 더 그 건강 상태가 개선된 정도를 뭐 스트레스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다 개선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대조군과 비교해서 여기 보시면 락티움 섭취군이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20% 이상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 그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표가 어디서 구해온 게 아니고요. 뉴스킨 사이트에 있어요. 뉴스킨 사이트에 이게 있는데 임상을 가진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없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실정인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사이트에서 이렇게 임상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보지만 뭐 직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구해서 드셔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확신할 수 있고요. 과학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주로 지인들이나 내가 먹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유산균, 또 혹은 비타민, 그리고 또 오메가 이런 걸 아주 흔히 권하고 먹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건강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은 진짜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코티트롤 플러스를 먼저 회원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티트롤 추천 대상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저는 정기구매 걸 때 코티트롤을 반드시 넣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분비가 되면 살도 찌고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면증도 걸리고 아이들은 키도 잘 안 크고 또 염증 조절도 안 돼서 진짜 저렇게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이렇게 작은 증상이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 스트레스 조절 필요할 때 이 코티졸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해요. 그쵸. 네, 꼭 필요한 거 맞아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그 과로로 피곤한 남편이 집에 오면 와이프랑 굉장히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는 했는데 제가 그 부부한테 코티트롤 플러스를 권하고 나서 그 부부싸움 하는 횟수를 체크해 보라고 했더니 현저하게 줄어서 언제 싸웠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는 집콕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주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갱년기 여성이나 예민한 그 사춘기를 앓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힘든 취업 준비생이나 공부하느라고 힘든 수험생 그리고 공황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인 분들 그리고 저처럼 부신부전증으로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은 정말 다 필요한 제품이에요. 누구나 권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고 코티트롤 플러스의 천연 제품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 주니까 나부터 그 제품을 꼭 챙겨 먹다 보면 주변 지인들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인들한테도 스트레스 관리 해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